안녕하세요. JM 워크아웃 유튜브 영상의 김정민입니다. 자, 여러분 좋은 하루 되고 계시죠? 자, 지금 밖에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여름의 한복판, 장마철과 같은 어떤 분위기가 연출이 되고 있는데요. 비로 인해서 피해를 입는 분이 없기를 바라봅니다. 자, JM 워크아웃 유튜브 영상. 자, 이번 영상은요, 운동 보강 시간입니다. 이제 웨이트 트레이닝을 막 하려고 웨이트 트레이닝에 관심을 갖게 된 관심 단계에 있는 분들, 또는 웨이트 트레이닝을 시작해서 운동을 시작해서 1개월에서 5개월 또는 5년에서 10년 정도 웨이트 트레이닝을 했지만 큰 변화를 보고 있지 못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영상일 겁니다. 자, 이번 운동보감 시간에서는요, 여러분이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다 보면은 만나게 되는 문제점 중에서 어지러움 그리고 구토 증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열심히 운동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갑자기 어지러워져서 구역질이 나고 구토 증세가 나고 한 30분, 40분 정도 가만히 있어야지 이제 뭔가 정상으로 좀 돌아오는 것 같고 얼굴이 창백해지고. 자, 왜 그럴까요? 웨이트를 처음 시작하는 분들은 한 번쯤은 겪게 되는 어지러움과 구토 증세. 바로 그 비밀이라기보다는 문제점에 대해서 여러분께 이야기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몸에 대해서 먼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사실이 있어요. 자, 우리는 평소에 살아있는 생명체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의 모든 세포 조직은 필요로 하는 게 있어요. 그것이 뭘까요? 자, 첫 번째 에너지. 우리 몸의 모든 세포는 생존하기 위해서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바로 탄수화물 당이죠. 그리고 이 탄수화물 당을 이 모든 세포 조직이 사용하면서 생명을 유지하는데, 이 에너지를 연소시키기 위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하나가 또 있어요. 바로 뭐예요? 산소입니다. 우리 이 공기 중에 있는 산소. 자, 우리는 나는, 여러분 앞에 있는 저는 제가 몸 하나, 나는 지금 살아있어. 근데 실제로 나라는 어떤 존재 하나가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의 내 몸을 구성하는 모든 세포 조직들이 다 살아있기 때문에 저라는 사람이 살아있을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 저도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야기를 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 볼게요. 자, 저는 조금 전에 아무 이야기도 하지 않고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가만히 있을 때 저는 가만히 있으니까 에너지를 안 쓸까요? 산소를 안 쓸까요? 아니죠. 가만히 있어도 제 몸의 모든 세포 조직은 생존하기 위해서 에너지와 산소를 소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 이야기를 하지 않고 이렇게 가만히 있어도 산소와 에너지는 지속적으로 소모되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호흡이라는 걸 합니다. 폐호흡. 폐호흡을 통해서 이 공기를 나의 코와 입을 통해서 공기를 들어오게 해서 그 안에서 산소를 공급받아서 나의 혈관을 통해서, 심장을 통해서 각 세포들에게 보내주는 거죠. 그래서 저희 뇌와 저의 몸의 모든 세포들은 폐호흡을 통해서 이 공기 중에 있는 산소를 공급받아서 생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웨이트 트레이닝을 처음에 딱 시작하면서 운동을 하다 보면 갑자기 어지럽고 구토 증세가 나요. 화장실에 가서 뭔가 토해내려고 해도 나오는 건 없고 헛구역질. 자, 그 이유가 뭘까요? 자, 바로 산소입니다. 공기였어요. 여러분들이 웨이트 트레이닝을 시작하면서 제일 처음에 만나게 되는 문제점, 바로 산소입니다. 왜요? 여러분들이 평소에 살아가면서, 생활하면서, 일을 하면서, 공부를 하면서, 또는 가정에서 가사 일을 하면서 사용되는 우리 몸이 어느 정도의 강도의 일, 어느 정도 강도의 일, 또는 공부를 할 때 내 몸이 어느 정도 산소를 쓰는 산소 소비율, 이해되시죠? 여러분들이 생활하는 데 있어서 내 몸이 산소를 급격히 소모를 시켜서 쓰던 그런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웨이트를 시작하는 순간 우리가 운동을 해야 되는 그 근육, 예를 들어서 가슴 운동이면 가슴 근육으로 운동을 하게 되죠. 이 가슴 근육이 갑자기 에너지랑 산소를 많이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는 평소에 생활하면서 이러고, 또는 출근길에 지하철 놓칠 것 같아. 그래서 조금 뛰어요. 요 정도. 산소를 내가 내 몸이 소비를 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빨리, 요 정도 빨리, 요만큼만 써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웨이트 트레이닝을 해서 하나의 근육이 갑자기 당과 산소를 팍팍 쓰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돼요? 평상시 내가 공급받아서 쓰던 템포보다 뭔가 더 빨리 쓰니까 폐가 갑자기 내 몸에 산소가 부족함을 느낀 우리 뇌가 폐호흡을 빨리 시키면서 어떻게 돼요? 산소를 빨리 들어오게 하죠. 하지만 여러분은 평상시에 최대한 내가 빨리 공급받아서 쓸 정도의 뭔가 힘든 걸 해본 게 지하철 놓치지 않게 뛴 거, 약간 뭔가 무거운 거 조금 들어서 옮기는 거, 이 정도만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웨이트를 해서 근육이라는 존재를 많이 쓰게 되면서 산소의 필요성을 더 크게 느끼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공급이 부족해지는 거예요. 소비는 커지는데 공급이 딸리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이 웨이트 트레이닝을 할 때 첫 세트, 두 세트 딱 괜찮아요. 그런데 운동 강도가 조금 올라가면 갑자기 어지럽게 되더니 갑자기 구토 증세가 나. 그리고 실제로 위에 음식물이 있는 분은 산소 부족에 의한 어지러움과 구토 증세가 와서 실제로 음식물을 토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위가 잘못된다는 어떤 위 속에 음식물이 잘못돼서 위 기능 때문에 토를 하게 되는 어떤 상황보다는 산소 부족에 의한 우리 뇌세포가 어지러움을 느끼게 되고 구토를 유발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미 저의 지금 이 영상을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우리가 웨이트 트레이닝을 처음 시작해서 하게 되면서 어지러움과 구토 증세가 오는 이유가 뭐라고요? 산소예요, 산소. 공기. 이 공기 중에 있는 산소를 우리가 얼만큼 내 것으로 가져오느냐. 나는 쓰고 있어요. 근데 가져오는 속도도 있어요. 쓰는 속도도 있어요. 내가 쓰는 것만큼 들어오는 게 받쳐주지 못하면 내 몸에 있는 내 몸에 각 세포에 어떻게 산소가 공급된다고요? 폐호흡을 통해서 들어온 공기 중에서 산소를 취해서 나의 혈관을 통해서 각 세포에 다 보내줍니다. 우리 뇌로 혈관을 통해서 피가 계속 순환을 하죠? 뇌로 가는 이 혈관 안에 산소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 뇌 세포도 산소를 공급받습니다. 그런데 뇌에 가는 산소량이 어느 정도 유지가 돼야 되는데 이 흉근이라는 놈이 이 광배근 운동 또는 흉근 운동, 이 근육 운동을 하니까 얘네들이 산소를 다 갖다 써버려. 그러니까 뇌로 가는 산소량이 줄어드니까 뇌세포가 어떻게 돼요? 뇌세포가 산소를 공급을 덜 받기 시작하니까 뇌세포가 자기 기능을 발휘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손발이 떨리고 창백해지고 심박도 이상해지고 뇌가 우리 몸을 컨트롤 못하니까 갑자기 기운이 싹 빠지는 것 같고 이렇게 해서 누워있다가 40분이 지나야지 이제 약간 발그레지면서 산소가 어느 정도 공급이 되니까 뇌가 안정이 되는 이런 걸 경험하게 된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지금 이제 웨이트 트레이닝에 관심을 갖고 아직 웨이트를 시작하지 않았지만 웨이트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관심 단계에 있는 분들 아직 어지러움과 구토 증세를 경험하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 영상을 여러분이 보셨다면 경청하셨다면 이해를 하셨다면 여러분은 웨이트를 시작했을 때 구토 증세나 어지러움을 경험하지 않게 되실 거예요. 자, 그렇다면 지금 이제 웨이트를 좀 어느 정도 진행을 했어요. 뭐 5개월에서 또는 5년, 10년 동안 웨이트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평소에는 괜찮은데 하체 운동만 하면 어지럽고 구토 증세가 나더라. 토를 하게 되더라.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운동을 이제 막 시작하거나 운동 경력이 오래됐다 해도 어지러움과 구토 증세가 온다는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지금 진행하고 계시는 그 운동의 질적인 수준이 높진 않다는 뜻이에요. 왜냐? 어지러움과 구토 증세가 오지 않아야 되거든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께 퀴즈를 내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평소에 어느 정도 활동을 하고 살아갑니다. 근데 그 활동의 강도의 정도. 근데 우리가 웨이트라는 운동을 통해서 몸을 쓰게 됐을 때 평상시 내가 사용하던 산소량보다 좀 더 많은 산소를 급격히 짧은 시간에 쓰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중간에 쉬는 시간이라는 걸 갖습니다. 세트 사이의 휴식 시간이라고 하죠. 여러분이 한 세트를 합니다. 별로 숨이 안 차. 왜? 왜 숨이 안 찰까요? 한 세트를 했지만 내 근육이 당과 산소를 별로 소모를 안 시켰어요. 그러니까 숨이 안 차요. 그래서 두 번째 세트, 세 번째 세트 이제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숨이 차기 시작해. 헐떡이기 시작해. 그건 뭐예요? 그만큼 내 몸에 산소가 소비돼서 부족하니까 우리 뇌에서 그거를 서치해서 폐호흡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폐호흡이 안정될 때까지는 쉬어야 되는 거예요. 세트 사이에 폐호흡이 안정될 때까지는 쉬어야 되는 겁니다. 왜요? 내 몸에 산소가 부족하니까 뇌에서 폐호흡을 시키는 거예요. 속도를 증가시키는 거죠. 빨리 산소를 들어오게 내 몸에 부족하니까. 그런데 숨이 찬데 바로 다음 세트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점점 산소는 계속 쓰는데 점점 부족한 게 지속되다 보니까 내 몸에, 내 혈관에, 내 몸이 사용돼야 되는 산소량이 내 몸 안에서 급격히 줄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뇌에 가던 산소량이 많이 줄어들면서 어떻게 돼요? 뇌세포가 일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 뇌에 가는 산소가 5분 정도인가? 3분에서 5분 정도 지나면 뇌사가 진행된다고 하죠. 뇌세포가 죽기 시작하는 거예요. 산소가 공급이 안 되면 뇌세포는 죽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한 세트 했어요? 두 세트 했어요? 숨이 차. 근데 또 해. 또 세트, 세 세트, 네 세트. 또 다른 부위 또 해. 숨이 계속 찬데 또 해. 호흡이 안정된 다음에 다음 세트, 호흡이 안정된 다음에 다음 세트를 가야 되는데 호흡이 아직 거칠은데 막 그냥 위욕으로 막 운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내 몸의 산소 농도가 점점 떨어지면서 뇌에 가던 산소량이 주니까 어떻게 돼요? 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뇌에 가는 산소가 3분에서 5분 정도 끊기면 뇌사 들어간다고 했죠? 뇌세포가 죽는다고 했죠? 초기 단계가 되는 거죠, 이제. 산소가 완전히 끊기진 않았지만 내 뇌세포가 활동하기 위해서 필요한 양보다 현저히 적은 산소가 뇌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뇌 기능이 떨어지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운동 보강. 이제 웨이트 트레이닝을 막 시작하려고 관심을 갖고 있는 관심 단계의 분들, 그리고 이제 웨이트 트레이닝을 막 시작했어요. 그래서 운동을 하다 보니까 어지러움과 구토 증세가 와요. 그런데 트레이너가 자꾸 시켜. 나는 좀 뭔가 쉬었다 해야 될 것 같은데 트레이너가 계속 시켜. 이런 문제를 또 여러분이 경험을 하게 되고, 왜? 트레이너들이 다 전문성이 있느냐? 그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5년에서 10년 정도 운동을 했어요. 그런데 유독 하체 운동만 하면 어지럽고 구토 증세가 오고, 다 뭐예요? 쉬는 시간을 적절히 가져야 된다. 근데 쉬는 시간을 얼만큼 가져야 되는가? 이전에 운동 보강 영상에서 세트 사이 휴식 시간에 대해서 한번 주제로 영상을 촬영했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바로 또 그 부분과 중복되는 부분이에요. 산소. 나는 몸이 힘들어. 하지만 나는 정신력으로 다음 세트를 할 거야. 정신력으로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우리 몸의 기능. 내 몸이 건강해요. 그런데 약간 날씨의 영향을 받아서 오늘 기분도 좀 꿀꿀한데 웨이트 하기 싫은데 이런 건 정신력으로 극복을 해야죠. 하지만 내 몸에 산소가 부족해져서 이상 징후가 나타나는데 바로 쉬는 시간 없이 다음 세트를 한다. 회원님 얼굴이 창백해지기 시작해요. 그런데 막 운동을 시킨다. 이런 건 말이 되지 않는 거죠. 자, 그래서 뭡니까? 이제 JM 워크아웃 유튜브 채널에 운동 보강, 특히 이 영상을 이제 경청해 주신 분들은요, 쉬는 시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쉬는 시간.
자, 호흡이 안정된 상태에서 다음 세트를 가셔야 되는 거예요. 왜요? 산소가 부족해지면요, 우리 몸이 생존하는 데 필요한 그 산소량부터, 그거부터도 줄어들어요. 자, 한 가지 또 추가로 이야기 드릴게요. 자, 강도가 낮은 운동으로 첫 세트, 웜업 세트라고 하죠. 가벼운 중량을 갖고 세트를 진행할 때 우리는 호흡을 원활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근육을 사용을 하지만 호흡이 돼요. 예를 들면 흉근의 단축성 수축과 신장성 수축을 하면서도 호흡을 할 수가 있어요. 강도가 낮기 때문에 근육을 지속적으로 쓰면서도 폐호흡을 안정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세트가 진행되면서 운동 강도가 세지면요, 우리가 폐호흡이라는 걸 하게 되면 근육의 사용이 놓쳐지게 돼요. 예를 들면 흉근을, 가슴 근육을 악착같이 써야 됩니다. 못 오게 했다가 또 단축성 수축에서 신장성 수축, 단축성 수축, 신장성 수축. 운동 강도가 세졌을 때, 중량을 무겁게 다루게 됐을 때 이 흉근을 지속적으로 써야 돼요. 그런데 이때 폐호흡을 합니다. 흉근으로 가요. 이렇게 하면 얘가 바로 풀려버립니다. 왜요? 자, 우리가 근력 운동, 웨이트를 할 때 가슴 운동을 가슴으로, 광배근 운동을 광배근으로, 이두근 운동을 이두근으로 하지만은 우리가 그러한 근육들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복강내, 우리 배 안에, 복부 안에 압력이 형성돼 있어야 돼요. 그런데 내가 내 흉근을 더 강도 있게 지속적으로 쓰기 위해서는 복강내 압력 역시 상승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폐호흡을 평상시에 숨 쉬는 것처럼 하면 이 배 압력이 풀려요. 그러니까 가슴 근육도 일을 하다가 얘가 풀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웜업 세트, 어느 정도 가벼운 무게, 중간 정도의 무게 세트를 진행할 때는 호흡이 어느 정도 원활히 됩니다. 하지만 근육의 상처를 발생시키는 맥시멈 세트에서는 호흡이 규칙적으로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단지 이렇게 참고 있지만 않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맥시멈 세트입니다. 가슴 흉근을 기능적으로 쓰되 8개, 10개가 진짜 간당간당하게 되는 근상처를 발생시키는 세트. 5, 6, 7, 8. 자, 이렇게 숨을 쉬게 돼요. 근데 모든 세트를 그렇게 숨을 이렇게 쉬느냐? 아니죠. 웜업 세트 때는 가벼운 중량 때는 호흡이 원활히 이루어져요. 근데 이제 중간을 거쳐서 근상처를 내는 세트에 가면 호흡이 어려워집니다. 압력, 이런 부분 때문에. 그래서 뭐예요? 근상처를 발생시키는 세트에 가까워질수록 호흡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중간에 쉬는 시간을 길게 갖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폐호흡이 엄청 심박도 올라가고 폐호흡이 막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안정될 때까지 쉬었다가 다음 또 상처 내는 세트를 가야 되기 때문에 쉬는 시간이 길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뭐 운동 중간에 쉬는 시간은 30초로 하십시오. 1분으로 하십시오. 이렇게 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개개인의 심폐 기능, 이제 혈관 또는 이제 심장의 기능도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중간에 쉬는 시간, 여러분의 폐가 어느 정도 호흡이 안정된 다음에 다음 세트를 가야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정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웨이트 트레이닝을 할 때 어지러움과 구토 증세가 오는 건 왜 온다고요? 산소입니다. 우리가 이 공기를 흡입을 해서 그 안에서 산소를 취해서 그 산소가 폐호흡을 통해서 공급돼서 혈관 안에 들어가서 심장을 통해서 우리 몸을 순환하는 이 혈관 안에 피를 통해서 산소들이 운반이 돼서 각 세포에 공급되고 내가 운동을 하는 근육에도 공급되고 운동을 하고 있지 않은 세포들도 생존하기 위해서 다 공급을 받아야 되고 내 몸의 모든 신경을 조종하고 장기, 몸의 모든 기능, 자율신경계, 호흡과 소화 이 모든 걸 관장하고 있는 우리 뇌까지 산소가 공급이 돼야 되는데 가슴이라는 놈이 운동을 하면서 다 갖다 써버리니까 뇌에 가는 산소가 부족해지니까 어지러움과 구토 증세가 오더라.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웨이트 트레이닝을 딱 시작할 때 내 몸에 산소가 부족한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여러분들이 운동을 해서 산소의 소비가 커지면 우리 뇌가 그걸 서치해서 폐호흡을 시키게 됩니다. 폐호흡을 어떻게 시키게 돼요? 평상시 템포보다 빠르게 시키게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트를 진행하면서 자신의 폐의 상태, 이것에 따라서 안정화가 된 다음에 다음 세트를 가면 된다. 자, 그리고 요즘 같은 지금 전 세계적인 코로나 비상사태, 지금 저는 방역수칙 소독을 하고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지금 마스크를 벗고 영상을 촬영하지만은 실제 회원님이 운동을 하고 있고 레슨을 하고 있고 저 역시 지도를 할 때는 항시 마스크를 착용합니다. 자, 우리가 마스크를 착용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 안 그래도 우리가 웨이트를 하면 평상시보다 산소 사용하는 양이 늡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웨이트를 해서 산소 사용량이 느는데 상황이 안 좋아져요. 왜? 마스크를 착용하니까 이제는 내가 폐호흡을 빨리 해서 산소를 빨리 들어오게 하지만 필터가 있어서 많은 산소, 공기를 많이 마시고 그 안에서 산소를 취하는 이 과정이 어려워진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 우리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던 시절에는 가슴 근육에 상처를 내는 세트를 했어요. 그런데 폐가 한 35초 정도 되니까 안정화되네? 그러면 다음 세트를 갔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마스크를 착용을 하니까 상처를 내는 세트를 했어요. 그런데 35초가 지나도 안정이 안 돼. 1분 한 20초가 되니까 이제 안정화가 되더라. 왜요? 마스크를 착용했을 때와 안 했을 때 산소를 우리가 공급받는 과정이 어려워지더라. 그러면 산소만 그냥 공급받는 게 어려워지느냐? 그게 아닙니다. 공기를 통해서 공기를 흡입해서 산소를 우리가 취해서 쓰고 우리가 사용하고 남은 불필요한 물질인 이산화탄소를 다시 배출해야 돼요. 사용하고 남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해야 되는데 공기를 들어오게 하는 것도 어렵죠. 내 몸에서 나가는 이산화탄소도 나가기가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내 몸에 이산화탄소가 누적이 될 수 있고 공급받는 산소량은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 시기에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만으로도 오히려 더 구토 증세와 어지러움을 여러분이 느낄 수 있다. 왜? 산소량이 더 급격히 줄어들고 산소를 공급받기 더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러면 마스크를 착용하고 운동을 해야 되는 지금 이 시기에 우리는 운동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산소의 부족을 빨리 파악하고 더 안정화시키고 운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아니 숨차도 할 수 있어. 아니에요. 여러분이 흉근 운동을 할 때 흉근이 일을 할 때요, 당과 산소가 있어야지 그 에너지를 연소시켜서 근세포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산소를 적게 넣어주고 충분하게 공급이 안 된 상태는요, 흉근이 일을 하려고 해도 이 안에 산소가 부족하니까 흉근이 일을 못 해요. 그러니까 흉근 자체는 이 정도 강도를 통해서 근상처가 발생돼야 되는데 산소가 부족해서 일을 못 하니까 그거보다 가벼운 무게를 갖고 운동을 해도 흉근이 더 힘들어해서 못한단 말이에요. 일을 못해요. 자,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흉근은 예를 들어서 100kg의 무게를 갖고 흉근을 써줘야지 흉근에 상처가 나더라. 그런데 70kg, 80kg 갖고도 벌써 흉근이 허덕이는 거예요. 산소가 부족해서. 그러면 산소가 부족해. 근데 70, 80kg 갖고도 흉근이 허덕여. 흉근이 힘들어해. 그러면 70, 80kg를 가지고도 흉근이 근상처가 나지 않느냐? 안 난단 말이에요. 근육이라는 세포가 어느 강도에 의해서 상처를 입게 되는데 가벼운 무게에서 내가 수행이 안 될 뿐이지 그 강도로는 상처가 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산소의 중요성, 우리 체내의 산소 농도의 중요성, 자,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웨이트 트레이닝에 관심을 갖고 있고 이제 막 이제 헬스클럽이나 또는 PT를 받으러 가요. 그래서 혼자 운동을 딱 시작하는데 숨이 막 차. 그런데 막 다음 세트 빨리 하고 싶어.
그렇게 해서 하다 보면 어지러움과 구토 증세가 와서 3, 40분 아무것도 안 하고 얼굴 창백해져서 이렇게 앉아 있다가 가게 된다는 거. 또는 PT를 받는데 숨이 차는데 트레이너가 계속 시켜요. 그러니까 얼굴이 하얘져서 또 구역질 나고 막 그래도 계속 시켜. 그러다가 쓰러져서 3, 40분 있다 오고. 그럼 트레이너를 잘 만난 겁니까? 트레이너한테 얘기하죠. 아, 저 선생님, 지금 제 몸에 산소 농도가 떨어져서 폐호흡이 빨라졌는데 어느 정도 안정화되고 산소가 공급돼야지 저의 근세포도 일을 할 수 있고 뇌도 그러한 것을 통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 전문성 없는 트레이너가 깜짝 놀랄 거야. 또는 5년에서 10년 정도 운동을 했어요. 하체 운동만 하면 구역질 나고 오바이트가 나 어지럽고 뭐 하체 운동 강도가 세서? 아니, 강도는 센 거 좋다 그거예요. 근상처를 발생시킬 수 있다? 좋아요. 중간에 더 쉬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효율적인 거예요. 이건 정신력으로 안 되는 겁니다. 왜? 몸의 기능이기 때문에. 개개인의 심폐의 기능에 따라서 쉬는 시간에 차이가 발생될 수 있지만 폐 호흡이 안정되는 시간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은 내 몸의 산소 농도는 정확히 어느 정도 몸의 기능이 유지될 정도의 산소는 항시 유지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쓰는 것만큼 부족해졌어요? 그럼 그것이 공급돼서 어느 정도 산소가 농도가 정상치가 될 때까지는 쉬어야 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이 웨이트 트레이닝을 이제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또는 지금 하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어지러움과 구토 증세가 왜 왔다고요? 산소. 여러분이 쓰는 만큼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뇌에 가는 산소가 부족해지니까 뇌가 단기적인 어떻게 돼요? 이제 질식하는 거야, 뇌세포가. 그래서 몸의 모든 기능들을 컨트롤하지 못하니까 갑자기 손발이 떨리고요. 갑자기 음식을 먹었었어요. 근데 위가 운동을 못하게 돼서 체하는 것보다 위의 기능, 뇌가 우리 소화기관까지 통제해야 되는데 뇌가 그런 걸 다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갑자기 소화도 안 돼. 탁 멈춰. 그러니까 체하기도 하고 막 이런 문제가 벌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뭐 제2의 워크아웃 유튜브 영상을 지속적으로 이제 구독해 주신 여러분 또는 처음 제2의 워크아웃 유튜브 영상을 접하는데 이 영상으로 처음 제2의 워크아웃을 접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자, 제2의 워크아웃 유튜브 영상 카테고리 중에 운동을 이제 시작하려는 분들, 운동을 시작했지만 이제 어려운 문제점들을 만나게 되는 분들, 5년에서 10년 운동을 했지만 변화가 없고 결과도 만족스럽지 못한 분들, 자, 그러한 분들을 위한 어떻게 보면 기본이지만은 여러분들이 만날 수밖에 없는 문제점들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다루는 것이 바로 JM 워크아웃 유튜브 채널의 운동보감입니다. 자,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아직 구독하지 않은 분이 있다면 구독 버튼,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구독을 넘어서 JM 워크아웃 유튜브 채널의 멤버십, 유료 멤버십입니다. 비용 그렇게 높지 않아요. 유료 멤버십에 가입해 주시면요, 이제 코로나가 안정화되는 시기에 가입해 주신 개월 수를 따져서 무료로 세미나에 초대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얻으실 수 있게 됩니다. 자, 과학적인 웨이트 트레이닝의 진정한 수준과 가치를 추구하는 JM 워크아웃 유튜브 영상, 역시 여러분들 역시 이해와 노력을 통해서 과학적인 웨이트가 뭐다, 이런 어떤 방향성을 알게 되어야지만 과학적인 웨이트를 만날 수 있게 돼요. 아니면요, 단순하게 여러분이 모르는 만큼, 알려고 하지 않는 만큼 전문성 없는 트레이너들이나 다양한 유튜브 채널들을 통해서 이게 전문성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무턱대고 따라한다. 이러면 오히려 여러분의 건강, 오히려 생명에까지 위협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시기입니다. 정보의 바다라고 하죠. 하지만 제대로 된 정보와 지식은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전문가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인식의 수준과 지식의 향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몸이 건강함 속에서 변화되는 그러한 여러분, 그리고 또 저도 여러분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게 되는 2021년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자, 저는 JM 워크아웃 유튜브 영상의 김정민이었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